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한국에서 개봉 후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둔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의 VOD 서비스가 지난 7월 31일에 시작되었는데요. VOD에는 더빙판, 부가 영상, 그리고 감독 코멘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피니티 워를 재밌게 본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VOD에 수록된 인피니티 워의 감독 루소 형제의 코멘터리를 바탕으로 극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피니티 워의 시작이 토르 라그나로크의 결말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스가르드의 난파선에 있던 아스가르드인들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토르가 가오갤 멤버들에게 구출된 후 타노스가 내 백성의 반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한국 극장판에서는 아예 자막에 등장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한국 관객들에게는 아스가르드인들이 전멸했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나머지 반은 번역가가 죽인 거였네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벤져스4에서 아스가르드인 혹은 발키리가 등장한다면 굉장히 당황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조 루소 감독에 따르면 아마도 발키리가 살아남은 아스가르드인들을 이끌고 도망쳤을 거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코르그의 행방은 떡밥이 없어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벤져스3의 시나리오 작가인 크리스토퍼 마커스는 코르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죽음을 애도하자는 뜻인지 살아있기를 기원해달라는 뜻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헐크는 초반에 아스가르드 난파선에서의 신 이후 배너의 몸에서 나오길 거부하며 계속 배너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관객들이 이 장면이 난파선에서 타노스에게 호되게 당한 헐크가 타노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감독인 조 루소는 헐크가 브루스 배너의 꼭두각시 히어로 역할에 질린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배너는 헐크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최초로 공개된 어벤져스4의 컨셉 아트를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헐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어벤져스3에서 겪은 갈등을 해소하고 어벤져스4에서는 한 단계 진화한 프로페서 헐크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할 일을 마친 타노스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마 눈이 좋은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노스의 갑옷을 입은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감독의 코멘트에 따르면 이 장면은 코믹스판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코믹스판에서 타노스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대한 명분이 아니라 한 여자, 데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게 됩니다. 우주의 절반을 삭제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데스의 사랑을 얻는 것에 실패한 타노스는 이른바 현타를 느끼며 농부로 전업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타노스의 옷을 입은 허수아비가 등장합니다. 인피니티 워 초반에 타노스에게서 목숨을 구한 토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려고 합니다.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만들러 떠나다니 일부 관객분들은 토르의 이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토르의 힘의 원천은 그의 고향 행성인 아스가르드였습니다. 토르3 라그나로크에서 발키리는 토르에게 헬라의 힘은 아스가르드에서 나와 너처럼 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집니다. 힘의 원천인 아스가르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토르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토르의 힘을 강화시켜줄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라그나로크의 한국 개봉 당시 번역가는 이런 떡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 때문에 한국 관객들은 이러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피니티 워를 보게 되어 토르의 행동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스톤 브레이커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다 보니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화 후반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타노스를 전력으로 지지하는 완다. 실제로 이때 타노스는 강력한 완다의 힘에 뒷걸음질 칩니다. 이후 마인드 스톤을 획득한 타노스와 만나게 되는 토르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전부 쓰는 타노스를 스톤 브레이커의 힘으로 어려움 없이 눌러버립니다. 아이언맨과 타노스의 대결 장면에서 전력으로 싸운 아이언맨이 타노스를 겨우 피 한 방울 흘리게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무시하고 그대로 타노스 가슴에 꽂혀버린 스톤 브레이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톤 브레이커의 위력은 니다벨리르에서 스톤 브레이커를 만드는 장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오역이 있었죠. 극중 토르와 함께 니다벨리르로 간 로켓이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 거푸집을 가리키며 저 벽돌로 놈을 후려치라고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이트리가 저걸 이용해서 왕이 쓸 무기를 만들 거야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원문 대사는 It's a mold. A king's weapon. Meant to be the greatest in Asgard. 즉 스톤브레이커가 묠리르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극장에서는 오역으로 인해 이 장면이 아주 심심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피니티 스톤 6개보다 스톤브레이커가 훨씬 강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변을 그대로 들고 오자면 스톤의 전능함을 스톤브레이커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스톤을 모두 모은 건틀렛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무기가 스톤브레이커였다 라고 합니다. 또한 감독은 스톤브레이커도 묠리르처럼 자격이 있는 자만 들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팬의 질문에 스톤브레이커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들 수 있다는 묠리르의 제약은 토르 1편에서 오딘이 따로 부여한 마법인 반면 스톤브레이커에는 그러한 마법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스톤브레이커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토르는 우리 모두 그런 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가오갤 멤버들에게 너희에게는 그것을 다룰 힘이 없으며 몸도 정신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노스는 타이탄에서 처음 만난 스타크에게 지식의 저주에 걸린 것은 너뿐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우선 이 대사의 핵심은 타노스가 스타크를 자신과 같은 저주에 걸린 존재로 인식하며 그에게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이란 뭘까요? 토니 스타크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위협할 외계인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수트를 만듭니다. 스타크의 이러한 불안감은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아이언맨 3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스타크의 두려움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그가 지식을 통해 획득한 성구안으로 예측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광기로 치부하죠. 타노스가 그런 스타크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자신 역시 미래를 내다보는 남다른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과밀이 우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그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전 우주의 인구를 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우주를 구원하는 일이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만큼 고독하겠죠. 즉 남들이 모르는 멸망을 예측해 사명감을 갖고 고독한 구원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타노스가 스타크에게 느끼는 동질감이며 그가 말한 지식의 저주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여기까지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이상 추리였습니다.